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몇 가지 흥미로운 소식이 있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세계 주요 은행 20개가 이제 2019년 국제 자금 거래를 위한 XRP 통합이라며 이제 그 SBI CEO죠. 네, 기타오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 은행들은 XRP를 사용하고 국제 자금 거래를 위해 XRP를 통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SBI의 CEO죠. 이제 기타오 회장이 2019년에는 세계 주요 은행 중 20개가 XRP를 도입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XRP 매니아 딜러는 리플 XRP와 더 많은 이야기 기타오의 인터뷰를 리트윗했다고 하는데요. 번역된 버전에 따르게 되면 키타오는 이제 비트코인을 통한 지불이 어렵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XRP는 이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의 목표는 은행이 돈을 이체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의 사용을 위해 XRP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2019년은 세계 주요 은행 중 약 20개가 국제 자금 거래를 위해 XRP 통합을 이제 시작하는 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SBI, 송금, 머니그램 및 이제 웨스턴 유니언과 같은 기업에서 이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가 말하는 머니탭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DLT만 사용하지만 XRP 기능으로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일단 SBI가 투자한 R3 블록체인 기술인 코르다 세틀먼트에서 XRP를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금융거래는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완료가 될 수 있게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를 위해 리플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SBI가 이제 R3와 합작 투자를 해서 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XRP를 사용하면 일본의 온 세계 각 국의 방문객들이 화폐를 미국 달러화해서 일본 화폐로 바꾸지 않고도 이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제로 XRP 및 리플에 대한 큰 계획이라고 또 다른 파트를 적어놨네요. 그는 기타오 회장이겠죠. 네, 기타오 회장은 S코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XRP를 통합하여 플랫폼의 기초로 간주되는 세계 수준으로 이제 확장하려고 한다는데 일단 오사카 엑스포가 2025년 이전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R3는 국제 송금의 금융 분야와 리플에만 국한되지 않는 블록체인 기술에 사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공하면은 혁명적인 발전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는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면서 금융 분야의 여러 측면이 블록체인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말을 했지만 그는 다른 분야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매우 흥미로운 일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일하고 있는 또 다른 해결책에 대해 말을 하자면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키기 위해 더 많은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은 많은 분야에서 사회를 진화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600, 예, 너무 숫자가 커서, 네, 600억 엔 해외 사업에 투자할 계획과 함께 대규모 투자가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중 하나인 XRP를 사용하는 새로운 개념이라는 SBI 투자는 벤처 캐피털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기 2014년이라고 나오는데 2014년 아니고 그는 2025년 오사카 엑스포 전에 리플이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XRP를 전 세계 일본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기를 바란다며 이제 기사를 마치고 있습니다. 네, 참 기타오 회장이 일반 평범한 그냥 동네 슈퍼마켓 이런 사장님이 아니죠.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정말 이분처럼 2025년 엑스포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XRP를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베네수엘라, 이란, 러시아 점점점 뭐 신흥국 암호화폐 향방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촉발된 두 대통령 사태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단을 기다리는 가운데 국가 주도 암호화폐의 상징인 베네수엘라 페트로의 지속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페트로가 이제 가격을 국가에서 정부에서 마음대로 또 조절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경제난을 겪은 신흥국은 그동안 암호화폐 개발에 앞장서 왔다고 합니다. 특히 인플레이션과 유가 하락이 이중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 외 이란이 미국의 경제 제재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크립토를 채택해 왔는데요. 대표 국가인 베네수엘라와 이란은 크립토 사용 목적은 같지만 처한 상황은 엇갈린다며 이란이 베네수엘라의 국가주도 크립토 발행 바통을 이어받을지 이제 주목이 된다고 합니다. 페트로는 이제 석유 매장량을 담보로 한 세계 최초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인데요. 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를 CBDC라고 합니다. 페트로 단위는 1메네, 석유 1배럴과 같으면 볼리바르화와 이제 통용이 된다고 합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이제 대통령은 페트로를 국가적 프로젝트로서 추진을 했는데요. 그는 지난해 12월 출시된 지 불과 10개월 남짓된 새내기 통화 페트로를 볼리바르화 대비 40% 평가 절상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출시된 지 고작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은 페트로는 임금 지불과 상품 여권 수수료 결제 수단으로 이제 유통도 되고 있고 세금 신고도 이제 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 대통령은 이제 공영 방송에서도 계속 이제 페트로를 홍보를 했었고 이러한 정부의 이제 드라이브로 페트로는 강제적으로 자리를 잡는 형국이었다고 합니다. 이달 초에는 이제 미국의 페트로에 대한 경제 제재 수단 규정과 관련 세계 무역기구 WTO를 통한 미국의 차별적 조치를 또 해제해달라고 청원도 있었다고 하네요. 네, 이번에 이제 후안 과이도는 이제 우파 성향의 이제 대통령으로 미국과 영국 등의 이제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과이도는 지난해 치러진 베네수엘라 대선이 불법이라는 또 입장이고, 기존 대통령과는 반대 노선을 또 걷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이제 베네수엘라의 암호화폐 정책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을 하며 이제 과이도를 위시한 정권 교체가 진행될 시 기존 대통령이 추진하던 페트로 유통 정책이 흔들리는 분기점이 이제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지 CCN은 이제 트위터를 인용하여 마두로 기존 대통령은 국민을 속이고 있고 페트로는 그의 사기다라고 이제 또 말을 했다고 하네요. 네, 참 베네수엘라 정말 암호화폐 시장에서 핫한 국가인 것 같습니다. 초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어서 볼리바르화가 1년 새에 거의 9,500% 가치가 이제 하락을 해서 많은 분들이 차라리 비트코인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 베네수엘라 쪽에서 비트코인 볼륨이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참 어느 방향이든 베네수엘라의 좀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 법률 변호사 제이크 체르빈스키가 이제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리플 XRP에 제기된 집단 소송 관련 진전 사항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는 원고 측은 이제 지난 25일 답변서 제출을 완료를 했으며 해당 사건을 주 법원에서 처리하자는 안건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한 구두 변론은 오는 2월 13일 진행되며 변론 후 결과는 수주가 이제 또 걸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정말 잘 진행이 돼서 리플 XRP에 또 다른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 더욱더 도움이 되는 그런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
블록트에 죄송합니다. 더 블록트에 따르게 되면 최근 영국계 암호화폐 전문 투자회사 코인쉐어스의 최고 전략 책임자인 멀템 드미레스가 암호화폐 업계의 대부분 기술적 혁신은 뉴욕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금융센터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생태계의 발전은 기존 규제 환경에 대해 더 나은 이해를 제시하기 위해 시작이 되었으며 사람들이 믿을 수 있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무언가를 위해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미국 시카고 현지 미디어 크레인스 시카고 죄송합니다.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미국 시카고 현지 미디어 크레인스 시카고 크레인스 시카고 비즈니스에 따르면 이거 띄어쓰기 좀 해주면 좋겠는데 네 따르면 미국 애틀란타 소재의 암호화폐 ATM 기기 키오스크 업체 럭스 밴딩이 또 최근 미국 시카고에 30대의 암호화폐 ATM을 이제 추가로 또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온라인 IT 전문 미디어 더 넥스트 웹에 따르게 되면 최근 이탈리아 법원이 이탈리아 거래소 비트그레일의 창업자인 프란체스코 피라노에게 지난해 해킹 피해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손실액 전액을 배상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앞서 비트그레일은 지난해 2월 해킹 피해로 1억 7천만 달러 상당의 나노를 도난당한 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현지 법원은 피라노가 이상 거래에 관련 정보를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적절하게 공개하지 않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이렇게 취하지도 않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참, 거래소에 관한 소식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거래소들 지금 이제, 뭐라 그러죠? 암호화폐 거래소가 생겨난 지 얼마 안 돼서 좀 많은 이렇게 성장통들을 지금 겪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네, 이, 쓰디쓴, 성장통을 겪고, 좀 더 안정된 거래소로 다시 나오기를 바라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만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또 이렇게 또 하루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